미국 백악관 앞입니다. 국기원이 주도한 태권도 축제가 펼쳐졌는데 그야말로 장관이었다고 하네요. 한미동맹 72주년을 기념한 최초의 이 태권도 시범이었는데 미국 각지에서 온 참가자 남녀노소 2천여 명의 우렁찬 함성 그리고 절도 있는 동작에 아주 탄성이 연발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I want everyone around me to feel these positive effects of Taekwondo and be happy. 네, 이 주제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한미동맹 72주년입니다. 조금 이따 이 왜 72주년인지는 말씀드릴 거고요. 자, 보신 대로 미국 백악관 앞에서 이 아주 특별한 행사가 열렸네요. 한미 동행 72주년. 그러니까 72주년의 그 기점은 1953년도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이 됐죠. 이승만 전 대통령이. 예, 그렇습니다. 72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태권도 페스티벌이 벌어졌습니다. 한미 동맹을 상징하듯 백악관 앞에 우리도 자주 보죠. 이 잔디광장이 있죠. 저기예요. 네. 예, 지금 보시는 장면인데요. 프레지던트 파크라고 합니다. 자, 이곳에서 2천여 명이 태권도 도복을 입고 태권도 시범을 보인 겁니다. 남녀노소가 다 있었다고요? 예, 미국 전역에서 남녀노소 또 이 다양한 인종, 다양한 연령의 태권도인들이 모여서 태권도 품새, 태극일장을 시연을 했고요. 그리고 국기원 시범단이 초청돼서 그 국기원 시범단의 시범 공연도 열렸습니다. 백악관 앞에 야외 광장에서 이렇게 2천여 명 대규모 태권도 시범 공연이 벌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이 한미동맹 72주년 의미를 좀 설명하셨고, 자, 2천여 명이 자발적으로 워싱턴 DC로 와서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뭐 초등학생 다 있습니다. 또 한미 다 있습니다. 자, 인종 정시장 같기도 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죠? 자, 의미가 있죠. 일단은 이 태권도가 이제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있는 우리의 고유 스포츠이긴 하지만은 이제 전 세계화돼서 미국에서도 2천여 명이 도복을 들고서 참가할 정도로 이제 보편화의 세계화에 성공을 이룬 겁니다. 이 중에는 태권도를 배울 때에는 또 해외 일지라도 한국말 구령에 맞춰서 이 태권도를 훈련하고 배우게 되거든요. 이 공연할 때에도 한국어 구령에 맞춰서 공연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태권도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알 수가 있겠고요. 또 한미 동맹뿐만이 아니라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계 다양한 국가에서 이 태권도를 매체로 해서 여러 가지 문화 교류 또 스포츠 교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면은 태권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의 해외에서 국위 선양과 한국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이 자리에서 가장 큰 그 관중들의 박수와 환호성을 받은 것.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우리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초청했다고 하죠. 그때였습니다. 이 시범이 펼쳐질 때 정말 절도 있는 그 품새가 이루어지는데도 격파도 하고 국기원 시범단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주대학교 태권도팀 화려한 퍼포먼스 함께 좀 보시겠습니다. 팔을 쏘면서 그냥 격파를 했습니다. 와.
보고도 잘 믿겨지지 않는 장면이기도 해요. 저 연속 동작. 그리고 발로 이렇게 칠 때를 족도라고 합니다. 발이 저 정도 되면 칼 같다는 얘기예요.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특별한 인연으로 이번 행사가 열리게 되었다고요? 자, 이번 태권도 페스티벌 트럼프 대통령의 이 국회의원 시범단 미국 초청으로 이뤄진 행사이거든요. 이제 어떻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범단을 초청을 하게 됐느냐? 이 국기원장, 이 국기원장과 이동석 국기원장과의 그 인연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네. 자, 원래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태권도에 좀 관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막내 아들인 이 베런 트럼프가 태권도를 배웠거든요. 2m 넘는 그 친구 말이죠. 예, 맞습니다. 네. 근데 그냥 배운 수준이 아니라 유단자라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태권도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2019년에 방한했을 때 국회에서 벌어진 행사에서 이동석 국기원장을 만나서 인연을 쌓게 됐고요. 야인이었을 때 2021년에 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미국의 그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있는 별장에서 지낼 때 이동석 국기원장이 명예구단 이 단증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곳을 방문했었죠. 그런 거 트럼프 대통령 되게 좋아하잖아요. 예.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에 바로 이때 찍은 사진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주목을 받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사진 자세하게 보시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태권도복을 입고 찍었거든요. 그렇네요. 근데 처음에는 도복 입지 않겠다라고 버텼다고 합니다. 자, 이런 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동석 국기원장이 미국의 유권자 중에 태권도인과 태권도인의 가족이 5천만 명이다. 그 말에 또 이게 표 좀 받으려면 입어야 돼 이거군요. 예, 뭐 역시 뭐 정치인이니까 정치인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했고요. 자, 이런 인연을 계기로 해서 이때 약속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범단 초청하겠다. 이번 달에 이루어진 겁니다. 네. 자, 이 행사에는 우리나라와 특별한 인연을 또 갖고 있는 연방 하원 의원 톰 스워지란 사람인데 참석을 했다고요? 예, 톰 스워지 의원인데요. 미국 민주당의 이제 대표적인 친한파 의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한미 동맹 재확인 결의안을 대표 발의할 정도로 이 친한파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이제 이 톰 스워지 의원이 한 얘기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같은 동맹을 단지 이 비즈니스 거래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것이 우려스럽다. 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한미 동맹의 유지를 하겠다는 우리의 의지, 이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자 이번 결의안을 발의했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당연히 이 톰 스워지 의원이 한국을 좀 더 이해하게 된 이 계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태권도입니다. 나이가 뭐 60을 넘었지만 그래도 이 국회의원으로서 미국에서 태권도를 배우고 있고요. 때문에 이 태권도 페스티벌에 태권도복을 입고 참여하게 됐죠. 네. 자, 이 톰 스워지 의원 실제로 미국 의회 의사당 안에서 태권도회를 조직해서 다 의원들로 특별한 또 수련까지 하고 있다고요? 본인이 직접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태권도회, 의회의 태권도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이 클럽, 이 서클을 만드는 거죠. 동아리 하나 만들었네요. 예, 일주일에 한 번씩 태권도를 수련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의원 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이제 박천재 1982년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금메달리스트인데 저분인가 봐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분은 이제 지금은 조지 메이슨 대학교에 있는 스포츠 사회 심리학과 교수거든요. 교수님 되셨고. 예, 이분과 인연이 돼가지고 이분을 초청해서 사범으로 해서 태권도를 지금 배우고 있죠. 네. 자, 의원들, 미국 연방 하원 의원들이지만 수업을 할 때는 엄격하게 또 제자로 대한다고요? 그게 이제 태권도가 세계화에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저는 이제 보는데, 의원들이니까 사실은 그것도 미국 의회 의원이니까 시간 내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 대부분 7명 모두가 60대 이상의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고, 그래서 일반적인 태권도 훈련 과정이 아니고, 예를 들면 이 스트레스 해소를 겸해서 샌드백 치기, 샌드백 차기 등의 훈련 시간도 있고요. 그리고 교육 내용은 불특정 다수를 접촉해
합격해야 되는 의원의 특성상 호신술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교육 내용은 바뀌더라도 하나 바뀌지 않는 게 있는데 태권도가 강조하고 있는 예의 범절. 네. 이게 주로 이제 한국식 예의 범절이겠죠. 이제 그래서 의원들도 도복을 갈아입게 되면 이 사범에게는 그랜드마스터 사범님, 대사범. 대사범이죠? 대사범 사범님이라고 깍듯하게 예의를 표하고요. 한국식 예의 범절의 표상이죠. 이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하는 네. 이 깍듯한 목례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네, 고개도 숙이고 어떤 경우는 허리도 숙이고. 그게 또 태권도의 모든 또 용어가 한글입니다. 자, 한미동맹 72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인 만큼 6.25 참전용사들을 직접 찾아가서 이 태권도 시범 공연 보여드렸다고요? 예, 이 국기원 시범단이 미 국무부 산하의 그 제대군인 요양원을 찾아가서 또 시범을 보였습니다. 이 행사에는 한국전 참전 용사도 참가를 했고요. 제향 군인의 관계자 등이 참가를 했는데, 자, 이 자리에 올해 96세 오. 한국전 참전 용사가 참가를 했습니다. 자,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6명의 한국전 참전 용사가 아직까지 생존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고생을 했지만 그때 한국군의 희생이 더 많았고 지금 한국이 발전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더 한국에게 고맙다라는 감동 어린 그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제 좀 다른 얘기인데 역시 태권도 얘기긴 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장애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태권도 심사 시행이 된다고요? 예, 국회의원이 올해 10월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태권도 심사 제도를 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승단, 승품 심사가 되겠는데요. 국회의원은 2017년에 지체장애, 시각장애인을 위한 품새를 개발했고요. 2023년에는 태권도 장애인 심사 제도를 만들기 위한 이 TF팀을 구성해서 연구에 들어갔고, 지난해, 그러니까 2024년에 장애인 심사 제도 안을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인데요. 앞으로는 장애인들에게도 태권도 수련의 기회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장애인 심사 제도를 올해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 아무나도 장애 있다고 본인 판단으로 참석해서 심사받는 건 아닙니다. 유형별로 엄격한 구분이 있다고요? 예, 이 모든 장애인들에게 똑같은 훈련과 기술을 요구할 수는 없겠죠. 장애 유형도 다르기 때문에요. 이제 그래서 지체장애인, 청각장애인, 또 시각장애인 별로 이 심사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은 장애인 등록증이 있어야 되고요. 장애인 심사는 1품에서 3단까지만 현재로서는 좀 가능하게 됩니다. 신청은 국기원에 있는 정보관리 시스템에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것이 이제 장애인들에게 태권도를 이렇게 심사를 하고 단증을 제대로 주고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일단 장애인들에게 태권도를 수련하고 또 수련의 성과로서 하나하나씩 승품과 승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데서 아주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아무래도 이제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니만큼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국기원이 심사 과목에 대한 이 자세한 안내 사항을 제작한 동영상을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다. 네.